암천귀로 3부 혈세 그리고 도산검림 제11화 강옥기담 혈천비경전 2 가주는 성문을 데리고 천룡관 뒤편에 있는 작은 무예의 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남궁세가의 정예 문화들이 훈련받고 있었으며 가주는 주위를 쓸어보다가 우수를 들고 무기가 진열된 곳을 가리키며 성문에게 무기를 고르라고 했다. 이곳에서 내가 정한 문화생 중 한 명과 대련을 하시오. 그가 사용하는 무공은 남궁세가의 전통을 대표하는 것이니 그와의 대련은 소엽의 실력을 확인하는데 충분할 것이오. 성문은 대답 대신 좌수를 들어 무기들을 쓸며 대련을 위해 무기를 골랐다. 그는 검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다. 팅! 좋은 검이군요. 성문은 검 하나를 들어 검신에 본인의 중지를 튕기며 짙은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가주께서 원하신다면 저는 제 모든 것을 다해 성심으로 이 대련에 임하겠습니다. 성문이 가주에게 허리를 약간 조아리고 포건한 후 그가 고른 무기를 좌수에 들고 천천히 걸었다. 그가 연무장에 발을 들이자 공기가 순식간에 달라졌다. 정제된 기운이 장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남궁세가의 정예 문화생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각기 검과 창을 들고 있었으며 눈빛은 날카로웠다. 이들은 단순한 문화생이 아니라 남궁세가의 핵심 무인들이었다. 가주는 성문에게 차분히 말했다. 가주 또한 성문을 뒤따라왔고 강호는 단순히 내가 공부, 내 공력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오. 소엽의 실력이 이곳에 어울리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소. 그는 손짓으로 검철룡을 불렀다. 검철룡은 등장과 동시에 압도적인 기세를 발휘하며 자신의 기운을 주변에 방출했다. 그의 발밑에서 은은한 붉은 기운이 피어오르더니 점차 몸을 감싸며 도형을 이루었다. 그리고 그의 청색 무복을 심하게 펄럭이게 했다. 저는 남궁세가의 검철룡이라 합니다. 소엽의 무공을 배울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성문은 검철룡을 바라보며 가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손이 검 손잡이로 자연스럽게 향했다. 제 실력이 부족해 남궁세가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가주는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대련은 시작된다. 하지만 무리는 하지 말도록 하라. 검철룡은 남궁세가의 검을 상징하는 홍운검을 천천히 빼들었다. 그의 검 끝에서 은은한 붉은 빛이 흘러나오더니 검신을 따라 타오르는 듯한 기운이 피어올랐다. 그는 무겁게 한 걸음 내디디며 성문과 마주했다. 소엽, 남궁세가의 검이 얼마나 무서운지 감상해 보시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검철룡은 검을 들어 허공을 가르며 일식을 출수했다. 허공에서 뿜어진 붉은 검기는 순간적으로 폭발하며 넓게 퍼져나갔고 대련장 주위의 지형지물을 뒤흔들었다. 주변 나무들이 흔들리며 잎사귀가 떨궈졌고 붉은 기운이 사방으로 확산하였다. 성문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검을 뽑아들며 유온검의 초식을 발휘했다. 그의 검에서 뿜어진 어두운 기운이 허공에 선을 그리며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고 그 기운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검철룡의 붉은 기운과 대치했다.
휙! 남궁세가의 검이 강호를 지배하는 이유를 보여주겠소. 검철룡은 기운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기운이 대련장의 바닥을 강하게 스치며 금이 가게 했고, 그가 땅을 박차며 달려들자 붉은 소용돌이가 허공에 생겨났다. 성문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신형은 살수문의 비기인 천연귀진을 펼치며 허공에 흐릿한 그림자를 남겼다. 검철룡의 공격이 성문에게 닿는 순간 성문의 모습은 허공에서 희미하게 사라졌다. 검철룡은 순간적으로 공격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다. 허. 이런 신형은 처음 보는군. 어디로 간 거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성문의 검기가 그의 뒤에서 날아들었다. 검철룡은 뒤로 몸을 틀며 검을 휘둘러 이를 막아냈지만 검 끝에서 뿜어진 차가운 기운이 그의 옷깃을 스치며 얇은 선을 그렸다. 좋소. 이제 나도 진심으로 상대해 주겠소. 검철룡은 신속하게 검을 회전시키며 자신의 진기를 돋우어 기운을 허공으로 방출했다. 그의 검은 대련장의 허공을 뒤덮으며 붉은 안개를 만들어냈고, 그 안개 속에서 그는 신형을 띄우며 공중으로 솟구쳤다. 이에 성문은 그 안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한 손으로 검을 쥐고 다른 손으로 내공을 운기에 검신을 쓸어 손을 뻗어냈다. 허허. 그는 허공에 검기를 만들어냈다. 검기가 안개를 가르며 날아들었고, 그 충돌은 마치 천둥 소리처럼 대련장을 울렸다. 쾅! 검철룡은 허공에서 성문을 노리며 붉은 용의 비상, 정룡 비상을 발휘했다. 그의 검 끝에서 거대한 붉은 용의 형상이 나타나더니 허공을 휘저으며 성문을 향해 돌진했다. 그 용의 형상은 마치 살아있는 듯 기세등등했고 대련장의 공기를 뜨겁게 달구었다. 성문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검을 내려쳐 대지를 강하게 딛고 내공을 끌어올리며 검 끝에서 푸른빛의 검기를 방출했다. 또한 그는 좌수의 검을 사정없이 좌우로 휘둘렀고 순간 검막을 형성하더니 이러한 검기는 허공에서 뱀처럼 구불거리며 움직였고 붉은 용의 형상을 향해 덮쳐나갔다. 두 검기가 허공에서 충돌하는 순간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대련장이 흔들렸다. 주변의 나무들이 뿌리째 흔들렸고 먼지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 정도로는 끝나지 않을 것이오. 검철룡은 자신의 검기를 더욱 끌어올렸다. 그의 신형은 허공에서 빠르게 움직이며 성문을 공격했고 그 속도는 인간의 눈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의 검이 성문을 향해 내리찍히는 순간 성문은 다시 허공에 그림자를 남기며 모습을 감췄다. 성문은 허공에서 나타나 검을 빠르게 휘둘렀다. 그의 검 끝에서 뿜어진 검기가 지면을 가르며 길게 갈라진 틈을 만들어냈고 그 틈 사이로 붉은 빛과 푸른 빛이 교차하며 주변을 물들였다. 검철룡은 그의 공격을 피하며 다시 공중으로 솟구쳤다. 그의 신형은 마치 붉은 불꽃처럼 허공에 흔적을 남겼고 성문은 이를 따라가며 검을 휘둘렀다. 두 사람의 검기가 허공에서 충돌하며 주변의 공기가 일그러지고 파동이 일어났다. 대단하오. 내가 이렇게까지 밀릴 줄은 몰랐는데 말이야. 검철룡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내공을 극한까지 끌어올렸다. 그의 몸에서 붉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며 대련장의 중앙을 휘감았다.
그 순간 그의 검이 대지를 향해 내리찍히며 거대한 붉은 파동이 대련장을 덮쳤다. 성문은 그 파동 속에서도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검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며 자신의 남은 내력을 모두 집중시켰다. 그의 검 끝에서 뿜어진 차가운 기운은 붉은 파동을 갈라내며 허공을 가르더니 검철룡의 앞에서 멈춰 섰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기운이 팽팽하게 맞섰고 대련장은 고요 속에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헉, 헉, 헉. 여기까지인가? 검철룡은 검을 내려놓으며 숨을 헐떡이고 몰아쉬며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의 아쉬움이 있었지만 성문의 실력을 인정하는 존경도 담겨 있었다. 패배를 인정하오. 소엽, 당신의 무공은 정말로 놀랍소. 성문은 검을 거두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한층 더 깊어진 다짐이 서려 있었다. 이제 검철룡과의 대련이 끝난 뒤 성문은 남궁세가의 가주의 초청을 받아 저녁 연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철룡관의 연회장은 웅장하면서도 품격 있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더욱이 연회장의 밤은 매우 신비로운 모습으로도 보였다. 화려한 조명은 아름다운 정원을 마치 신선계의 세계로 만들기에 충분하였기에 대리석으로 된 넓은 바닥,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천장, 그리고 사방에 놓인 고풍스러운 등잔은 이곳이 단순한 무림세가가 아니라 권위와 천년세가의 전통을 가진 명문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성문이 연회장에 들어서자 이미 남궁세가의 주요 인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검철룡을 비롯한 고수들과 문화생들, 그리고 남궁세가 가주의 직계 가족들이 성문을 향해 눈길을 주었다. 역시 그들의 눈에도 검은색 무복을 입은 유성문이 인중지령으로 보였으니 성문의 신태는 가히 천신이 만든 최고의 걸작이란 말인가. 강소엽, 이리 오시오. 오늘의 주인공을 제대로 대접해야 하지 않겠소. 이들은 현재 유성문이 강종선이란 인물로 알고 있었으니 그것은 성문이 스스로 강종선이라 했기 때문이었고, 가주는 밝은 미소를 짓고 직접 성문을 안내하며 상석에 가까운 자리를 내주었다. 그리고 그의 오른쪽에는 검철룡이, 왼쪽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 여인은 바로 남궁세가의 소가주의 여동생인 남궁정연이었다. 오! 이런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이라니. 꼭 깊은 산중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은 홀로 핀 고귀한 수선화와도 같은 여인이 아니던가. 남궁정연은 단아한 자태로 앉아 있었으나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이곳 안희성에서 제일 미녀로 알려진 만큼 흠잡을 데 없는 외모를 자랑했으며 그녀의 단아한 경장은 그녀의 우아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특히 그녀의 침묵은 더욱 고고하게 빛을 내었으니 평소 그녀는 다른 남자, 특히 젊은 남자와 대화를 하지 않았으나 어찌된 연고로 소협,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정연이라 합니다. 그녀가 미소를 짓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자 성문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는 간단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강종선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역시 유성문은 본인의 이름을 강종선이라 소개했다. 남궁정연은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그의 반응을 살폈다. 그러나 성문은 그녀의 관심을 알아채지 못한 듯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며 음식을 들었다.
가주는 이런 성문의 태도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성문과 정연 사이에 묘한 긴장을 만들어 보려 했으나 성문은 정연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소엽, 이 음식은 안희성에서 가장 귀한 재료로 만든 것이오. 마음껏 드시오. 성문 앞에 놓인 음식들은 각종 산의 진미로 일반인들이라면 도저히 일생평 맛볼 수 없는 진귀한 음식들이었다. 가주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보려 했지만 속으로는 성문의 태도에 약간의 실망을 느꼈다. 그는 딸과 성문 사이에 뭔가 특별한 교감이 있기를 기대했으나 성문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목표에만 있는 듯했다. 사실 성문의 관심은 오직 본인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었는데 연애가 진행되는 동안 혈천비경에 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현재 안희성에는 이러한 고대 마공서가 가장 큰 관심사였기에 지금도 수많은 기인이사, 강력한 무력을 가진 무사들이 이곳 안희성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현재 이들은 이곳 안희성에서 일촉즉발의 위험 요소이기도 했다. 아무튼 남궁세가의 고수들이 혈천비경에 얽힌 소문과 전설을 열띠게 나누며 대화를 이어갔다. 혈천비경에는 단순한 마공서 이상의 것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강호의 질서를 뒤흔들 힘이 잠들어 있다고들 하죠. 또한 어떤 이들은 고대의 전설들이 잠들어 있다고 하는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경을 여는 데는 철룡문이 필요하다지 않습니까? 남궁세가에 그런 열쇠가 있단 말입니까? 가주는 조용히 차를 들며 대화에 끼어들었다. 철룡문은 비검동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다. 그것을 여는 열쇠는 아직 찾지 못했으나 남궁세가는 반드시 그 비밀을 밝혀낼 것이다. 다만 태사조께서 천마산맥 비동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주간을 남기셨다. 주간이라니요? 소가주는 가주의 말에 놀라 두 눈을 크게 뜨며 가주에게 물었고, 하지만 가주는 더는 말을 이어가지 않은 채 본인 앞에 놓인 찻잔을 들고 귀한 하북성의 철관음을 마시고 있었다. 가주의 말은 모든 사람의 시선을 충분히 끌었다. 하지만 가주의 입은 굳게 닫혀 본인의 차만 홀짝이고 있었으며 성문 역시 동요하지 않고 조용히 그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성문에게 있어서 연애는 늦은 밤까지 다소 지루하게 이어졌고 무려 2시즌의 시간이 지나 연애가 끝난 뒤 성문은 남궁세가에서 마련해준 별원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문 밖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기운에 눈을 떴다. 강소엽, 아직 깨어있는가? 문을 열자 낮에 봤던 장님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그의 기운은 낮과는 사뭇 달랐다. 태태상 가주라 들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이 어찌 이 늦은 밤에. 강소엽과 할 이야기가 있어 찾아왔네. 잠시 시간을 내줄 수 있겠는가? 성문은 그를 본인의 처소에 마련된 작은 서재 탁자로 모셨다. 노인은 비록 장님이었지만 강호에 노련한 고수라 그런지 거동에 일체 문제가 없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소엽은 남궁세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성문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다. 크게 아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강호의 명문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노인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엽은 강호에 관심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더란 말인가? 이곳 남궁세 가는 용담호열일세. 노사. 용담호열이라는 말씀은 남궁세가는 단순한 무림 세가가 아니네. 세가의 태사조는 동이와 예맥의 후손이었지. 그는 강호의 뿌리를 내리며 이 땅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자 했다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정신은 이어지고 있다네. 물론 이러한 사실은 강호에서는 비밀이지만 말이야. 노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는 남궁세가가 단순히 강호의 한 축을 이루는 세가가 아니라 동이와 예맥의 혈맥을 이어받은 특별한 집단, 즉 그들은 하늘의 자손, 천손임을 설명했다. 소엽, 자네 몸속에 흐르는 피도 예사롭지 않구먼. 자네도 혹시 동이와 예맥의 후손이 아닌가 싶네. 성문은 그 말을 듣고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정체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으나 노인의 말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잠든 무언가를 건드렸다. 저는 애석하게도 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게 주어진 이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점 알아가고는 있습니다. 노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두 눈이 보이지 않았으나 그의 미소에 담긴 지혜는 그 얼굴에 깊게 파인 주름으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듯하였고, 그렇다면 강소엽, 혈천비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게. 자네가 그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할 것이 분명하네. 태사조가 남긴 축간에는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난 이 비밀을 풀며 깨달은 것이 아마도 혈천비경이라는 경도이의 것이니 과거에는 맥에서 내려온 경전이지 않을까 짐작이 되네. 아, 두 사람의 대화는 밤 깊게 이어졌으며 다음 날 아침, 남궁세가는 혈천비경이 잠든 곳 비검동으로 향하기 위한 천룡대를 결성했다. 남궁세가 소가주, 검천룡이 대주로 선발되었고 성문은 가주의 특별한 명으로 천룡대에 합류했다. 출발 준비가 끝날 무렵 갑자기 한 명의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 그 인물은 남장한 남궁정연이었다. 그녀는 단아한 모습을 벗어던지고 강호의 무인으로서 당당한 태도를 보이며 천룡대 앞에 섰다. 허, 이렇게 잘생긴 미남자로 화신하다니.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 역시 남궁세가의 일원으로서 이 대업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검철룡은 그녀를 바라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정연아, 이 일은 위험하다. 가주께서 허락하신 것이냐? 그러나 정연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건 가문의 명예와 관련된 일입니다. 제가 빠질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가주께서도 허락하셨지요. 성문은 그녀의 등장에 잠시 놀랐으나 곧 담담히 상황을 받아들였다. 그는 정연의 결의를 느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혈천비경에 대한 궁금증과 자신의 과거를 찾겠다는 의지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천룡대는 마침내 안희성 최남단 천마산맥의 끝자락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강호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사건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이제 비로소 천룡대가 결성되었다. 소가주 검천룡을 중심으로
남궁세가의 정예식솔, 문화생들과 특별히 초청된 강호의 고수들, 그리고 성문까지 합류한 제법 규모를 갖춘 조직이었다. 그러나 천룡대가 결성된 뒤부터 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모두가 남궁세가의 명예와 혈천비경을 위한 여정에 동참한 듯 보였으나 일부는 그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정체불명의 세력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었다. 특히 천룡대에 합류한 식객 중 한 명인 유은명은 남궁세가의 오랜 식객으로 신뢰받는 인물이었지만 그의 행동에는 뭔가 이질적인 점이 있었다. 그는 천룡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은밀히 누군가에게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천룡대에는 유은명을 포함해 4명의 식객이 있었다. 재검천의 정한검 이수. 정한검은 재검천 출신으로 그가 사용하는 검술은 검문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을 자랑했다. 그는 항상 검은 옷차림에 침묵을 지키는 태도를 유지하며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숨기는 신비로운 인물이었다. 그리고 대륜방의 왕중현은 대륜방의 주요 인물로 그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었다. 그는 외견상 유유자적한 강호를 유람하던 무인처럼 보였으나 그의 눈빛은 언제나 심연과 같이 그윽하고 매우 날카로울 때가 있었다. 그것도 언제나 웃는 낯이었으니 마치 구밀복검과도 같은 인물, 달콤한 말 속에 비수가 숨겨진 인물이지 않을까. 또한 홀로 강호를 떠도는 긴 이세천이 있었는데 이세천은 누구의 편도 아닌 홀로 강호를 누비는 방랑객이었다. 그의 말투와 행동은 유쾌했으나 그의 진짜 실력은 감추어져 있었다. 아니, 평소 그의 허세와 짙은 말투는 오히려 강호 호사가와 같은 모습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은명은 남궁세가의 오래된 식객으로 남궁세가의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검술보다는 전략과 계략에 능통했으나 그의 정체와 목적은 점차로 의문스러워지고 있었다. 아무튼 천룡대는 안희성 성도에서 남궁세가의 성대한 출정식을 마치고 신속하게 출발해 최남단에 있는 천마산맥으로 향했다. 이들은 모두 말을 타고 이동했으며 검철룡과 남궁정연을 포함한 남궁세가의 정예 문화생들이 대열의 선두를 이끌었다. 그러나 성문은 말을 탈 줄 몰랐기에 준비된 마차를 이용했다. 그의 마차에는 2명의 남궁세가 식객이 함께 탑승했다. 함께 탑승한 정한검 이수는 마치 말을 하지 않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언제나 창밖을 주시하고 있었고 손은 검 손잡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간혹 두 눈을 감고 무언가 깊숙이 사색하는 모습도 보였다. 반면 왕중현은 유쾌한 웃음을 띠며 성문에게 가벼운 농담을 건넸다. 허허, 성문에 건네는 말은 쉬지 않고 있었으니 성문은 이자의 말에 조금 괴로운 감정이 심저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하지만 웃는 얼굴에 농담 반, 진담 반, 말을 걸어오는 자에게 화를 낼 수도 없는 것이지 않은가. 이런, 머리가 지끈할 정도의 수다쟁이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